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작은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며 이웃들의 소중한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왔고 그것으로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평생의 터전이었던 사진관은 이제 제 손에 없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다며 사진관을 정리하자고 했을 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부모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자식의 간절한 부탁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 넘게 이어온 사진관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아들이 원하는 카페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지요. 손님이 줄을 서고 아들도 웃음을 되찾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며 상황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결국 카페는 문을 닫았고 남은 건 빚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저를 원망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렸어야죠. 왜 쉽게 팔아버렸습니까?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게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며느리는 더했습니다. 그때 사진관 안 팔고 그냥 하던 대로 살지 그랬어요. 이렇게 되니까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결국 저는 짐을 꾸려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건 낡은 카메라와 추억이 담긴 앨범 한 권,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돈이 전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이면 쓸쓸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은 생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끝이라 생각했던 순간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만난 사람들과 인생의 변화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국제사진 대회에서 상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그 꿈을 접고 동네 사진관을 열었습니다. 결혼식부터 돌잔치, 졸업식까지 동네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낸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네요.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활기찬 시간들이 요즘은 그리워지곤 합니다. 늦은 오후 사진관에서 저는 사진관 구석에 쌓인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찍은 결혼 사진, 아들의 첫돌 사진, 그리고 학교 입학식 날의 모습들. 그런데 사진 속 아내의 환한 미소는 이제 더는 옆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한편이 허전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아들 태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웬일이냐? 바쁜 내가 여기까지 오고. 바빠도 아버지 뵈러는 와야죠. 그런데 아버지, 앨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 내 돌잔치 사진이다. 내가 이 사진 찍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지. 그래요? 어릴 때라 기억은 없는데, 그런데 정말 잘 찍으셨네요. 역시 아버지, 솜씨답습니다. 태진이가 웃으며 사진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 웃음에서 묘한 거리감을 느꼈습니다. 너 요즘은 어떻게 지내냐? 일은 잘 돼가고? 일 많아요.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게 말인데요. 뭔데? 어련히 또 부탁하려고 하는 소리겠지. 아니에요. 사진관 말인데요. 아버지, 이 사진관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사진관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왜? 내가 사진관 그만두길 바라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그래요. 이제 좀 쉬셔도 되잖아요. 내가 이 사진관에서 사진 찍는 게 힘들어 보이냐? 난 이게 좋다. 태진이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이 사진관 건물 값도 꽤 오른 거 아시죠? 이걸 팔고 다른 데서 좀 더 편히 쉬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이에요. 그제야 태진이의 의도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사진관을 팔아 돈을 만들자는 거 아니냐? 아버지 고생 덜 시킨다는 말로 포장하지만 속은 다 보인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손을 들어 태진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사진관은 내 어머니랑 내가 만든 거다. 내 첫돌,
내 어머니가 웃으며 손님들 맞이하던 기억. 다 여기 있다. 이건 내가 함부로 계산기 두드릴 물건이 아니다. 태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제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쉬시라는 거죠. 그렇게 말한 뒤 태진이는 앨범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남은 건 고요한 사진관의 정막뿐이었습니다. 사진관 문을 닫으려던 찰나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민지 씨였습니다. 오랫동안 제 사진관의 단골로 저를 늘 응원해주던 이웃입니다. 정훈 씨, 불빛이 켜져 있어서 들렸어요.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세요? 무슨 일 있나요? 민지 씨, 이 사진관을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손님도 줄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아들도 팔고 쉬라 하고. 아들이요? 정훈 씨. 아드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훈 씨한테 이 사진관은 그냥 가게가 아니잖아요. 이곳은 추억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녀의 말은 따뜻했지만 한편으로는 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도 태진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버티다가 더 큰 후회를 남기게 될까 두렵기도 하고요. 민지 씨는 조용히 제 말을 듣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훈 씨, 지금은 그저 천천히 생각해요. 당신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겠어요? 팔든 계속하든 당신이 후회하지 않을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날 밤 사진관 불을 끄며 아내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당신이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 요즘 아들 태진이가 자주 사진관에 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한동안 얼굴도 못 보던 녀석이니 반가우면서도 어쩐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얼굴이 밝지 않은 게 무슨 고민이 있나 싶었는데 결국 걱정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도 태진이는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오며 묵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 뭐 중요한 얘기라도 있는 거냐? 내 얼굴 보니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지? 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아요. 저도 이번에 명예퇴직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열심히 일해온 회사에서 널 내보낸다고? 네.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다 구조조정이고 명예퇴직이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도 몇이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며 살았는지 알기에 더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려고 하냐? 내가 준비해 둔 건 있니? 그래서요,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이 사진관을 팔고 그 돈으로 카페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그 말을 듣고 손이 멈췄습니다. 카페 사업이라니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진관을 판다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여기는 내 어머니와 내가 함께 지켜온 곳이다. 알아요, 아버지. 그런데 저도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요즘 카페가 대세고 우리도 제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정말 잘해볼게요. 그때 마침 며느리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듣더니 바로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태진 씨가 정말로 절박한 상황이에요. 요즘 이렇게 나이 들어서 회사에서 밀려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희도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아버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해낼게요.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큰 결정이다. 내 어머니와 함께 만든 이 사진관은 내 인생의 절반이 담긴 곳이다.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다. 아버님, 저희가 모실게요. 사진관이 없어지더라도 아버님이 불편하시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희를 믿어주세요.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할게요. 그들의 간절함에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내내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이 사진관에서의 추억과 함께 내 삶의 터전을 떠나는 게 맞는지,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는 게 옳은지. 저는 결국 사진관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진관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찍던 날의 아내 모습, 태진이의 돌잔치 날 환하게 웃던 손님들, 그리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처음 문을 열었던 날의 설렘까지. 모든 것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떠나야 하는구나. 내가 잘한 선택인지 모르겠지만 태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날 이해해 주겠지. 그날 사진관에 박민지 씨가 찾아왔습니다. 정훈 씨, 정말로 사진관을 정리하신다고요? 사실이에요? 네, 이젠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태진이가 힘든 상황이라 제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요. 박민지는 제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훈 씨, 사진관은 그냥 문을 닫아도 기억 속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훈 씨 마음만큼은 무너지지 않게 잘 지키셔야 해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요. 사진관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는 날, 아들과 며느리가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 모실게요. 아버님께 폐 끼치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마웠다. 사진관아, 잘 가라. 이제 저는 이 사진관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진의 카페는 처음엔 꽤 성공적이었습니다. 오픈 날부터 줄이 길었고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도 좋았습니다. 태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고 혜원이는 매일 가게에 나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손님이 이렇게 많을 줄 알았으면 좀 더 큰 매장을 얻을 걸 그랬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사진관 정리해 주셔서 이렇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게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됐다. 됐어. 내가 도운 거라곤 돈 보탠 것뿐인데 너희가 잘 해낸 거야. 손님들한테 맛있는 음료 계속 내주고 웃는 얼굴로 대하면 될 거야.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보니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간 사진관을 정리하며 느낀 서운함이 조금은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태진이 어두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큰일이에요. 바로 옆 골목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서고 있대요. 지금 공사 중이라던데요. 뭐, 프랜차이즈 카페. 그래도 내 가게는 동네 사람들하고 정이 들어서 괜찮을 거야. 손님들이 정성을 알아보지 않겠냐.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대형 체인점들은 메뉴도 다양하고 가격도 싸잖아요. 우리같이 작은 카페는 상대가 안 돼요. 벌써 걱정입니다. 아이고, 태진아. 내가 처음 시작할 때도 힘든 일 없었니? 그래도 여기까지 해냈잖아. 조금만 더 버텨봐라. 정성은 결국 이기는 법이야. 제 말이 태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태진이가 애써서 일궈온 카페가 위기에 처한 걸 보니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걱정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가 문을 연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태진의 카페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다간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쩌라는 거야? 대출 받아서 홍보라도 더 해볼까? 이미 대출한도 꽉 찼잖아. 더는 못해. 점점 두 사람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혜원이는 말끝마다 짜증을 냈고 태진은 더 예민해져 갔습니다. 저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개원아, 태진아, 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냐. 모든 방법을 좀 더 찾아보자꾸나. 하지만 제 말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카페는 문을 닫게 되었고 남은 건 대출과 빚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태진은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사진관을 판 게 맞는 선택이었나요? 뭐라니? 태진아,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해서 판 거 아니었냐? 내가 내 꿈을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 아버지가 조금만 더 말렸으면 어땠을까요? 사진관만 팔지 않았어도 이 정도로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원망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태진아,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믿고 따라준 건데 이젠 나를 탓하니? 그때 혜원이도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님도 그때 좀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저희 빚은 어떻게 갚아요? 솔직히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태진과 혜원은 저를 점점 더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묵묵히 듣기만 했지만 어느 날은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사진관도 팔고 노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책임을 묻는 거냐?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걸 내뒀는데 너가 보이는 이 태도는 도대체 뭐냐? 아버님, 저희도 고통스럽다 보니 그런 거죠. 저희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제 심정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한 모든 일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태진이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큰 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아버지도 할 만큼 하셨어. 하지만 그 이후로도 집안 분위기는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혼자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어디서부터 어긋난 걸까? 하지만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혜원의 태도는 처음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억지로라도 상냥하게 대하려 애썼지만 이제는 대놓고 제 존재를 불편해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원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말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지금 숨이 턱턱 막혀요. 빚 갚는데 허덕이고 살림 꾸리는 것도 빠듯한데 아버님까지 신경 쓰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혜원아, 나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내가 너무 서운하지 않겠니? 아버님, 저도 이런 말 하는 게 죄송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집에서 제일 편안한 사람이 아버님이잖아요. 우리 생활 좀 도와주시는 건 아버님도 생각해 주셔야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혜원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 있는 게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걸까? 태진이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할까? 다음 날 아침 혜원은 다시 저를 불러냈습니다. 아버님, 태진 씨는 마음 약해서 이런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친척분이나 아는 분 집에서 좀 지내시면서 시간을 갖추면 어떨까요? 말끝마다 죄송하다고 하면서도 그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결국 작은 캐리어를 끌며 집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카메라, 아내와 찍었던 앨범 한 권, 그리고 몇 벌의 옷이 전부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저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내 손주도 태어나고 태진이도 웃으며 살았던 집인데 혜원은 문 밖까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문턱을 넘어서는데 저도 모르게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들 집을 떠나는 부모 마음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 고시원의 작은 방에 짐을 풀고 앉아 있는데 태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태진이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결심이 흔들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자 태진이가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버지,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혜원이랑 뭔 일 있었던 건 아니죠? 나는 담담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태진아, 내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이젠 내가 너희 곁에서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 이렇게 나는 아들 집에서 나와 고시원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답답한 고시원에서 하루를 버티는 건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작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마저 좁아서 숨 막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쓰레기통을 뒤지는 노숙자들, 지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들 중 하나가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노숙자에게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사진. 우리 같은 사람 찍어서 뭐 하게? 이렇게 망가진 얼굴을 말이야. 그 얼굴에도 다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제가 그걸 기록해 드리고 싶습니다. 노숙자는 한참을 저를 보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한번 찍어 보시던가요? 근데 나중에 어디 이상한 데 올리지나 마세요. 그렇게 찍은 사진을 보여주자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내 얼굴이 이렇게 나올 줄이야. 나도 괜찮아 보이는구먼. 참 신기한 일이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카메라를 들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한 명씩 조심스럽게 다가가 사진을 찍어주고 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 보니까 내가 옛날에 잘 나가던 시절이 떠오르네. 참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지만 이렇게 될 줄이야. 그 시절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런가요? 뭐 어쨌든 고맙습니다. 내 얼굴 보며 이렇게 웃어본 게 참 오랜만이네. 매일 카메라를 손에 쥘 때마다 저는 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카메라가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걸 놓지 않는 한 아직 끝은 아니야. 어느덧 공원의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어주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둘 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으며 그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공원의 공기도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낡은 카메라를 가방에 넣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마른 낙엽이 바람에 날리며 땅에 쌓이고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을 돌리니 젊은 남녀 한 쌍이 장난을 치며 걷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손등을 살짝 때리며 소리내 웃자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도 모르게 카메라를 들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에 두 사람이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어르신, 방금 우리 사진 찍으신 거예요? 아, 그게 미안하오. 너무 보기 좋아서 한 장 찍어봤소. 혹시 불편하면 바로 지울 테니 말하시오. 아니요. 괜찮아요. 오히려 궁금해서요.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우리가 맞아요? 이렇게 예쁘게 나온 건 처음이에요. 어르신, 혹시 사진작가세요? 너무 잘 찍으시는데요?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취미로만 찍고 있어. 남자는 이름이 서우진이라며 자신도 사진작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도 작가인데 어르신 실력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한번 작업하시는 거 어떠세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내게 뭘 배울 게 있겠나? 그냥 흐르는 세월 속에 이렇게 늙어버린 늙다리일 뿐인데. 그게 정말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어르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저랑 다를 것 같아서요. 꼭 오셔서 알려주세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서우진이 준 명함을 들고 그의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깔끔하고 활기찬 공간이었지요. 스튜디오 벽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제 작품들인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보아하니 감각이 있구먼. 그런데 이 사진에서 빛을 좀 더 자연스럽게 넣으면 더 살아날 것 같소. 저 각도에서 찍었으면 좋았겠는데. 우진은 제 말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방법도 있었군요. 역시 연륜이 다르십니다. 저는 서우진의 제안으로 서우진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우진은 저를 촬영 디렉터로 소개하며 첫 고객인 젊은 부부를 맞았습니다. 자, 두 분은 서로 손을 살짝 잡아보고 그렇지. 서로를 바라보시오. 사랑스런 눈빛이 느껴져야지요. 우와, 이 표정이 정말 좋아요. 어르신,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만드세요? 사진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요. 그 안에 담긴 감정을 보여줘야 보는 사람도 느끼지요. 촬영이 끝난 후 부부는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고객분들이 어르신을 보며 너무 좋아하셨잖아요. 좋은 사진이 나왔으면 다행이지. 앞으로 더 나아질 테니 기대해 보자고. 스튜디오에서 또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서우진의 동료 윤다운이었지요. 다운은 사진 보정 전문가로 섬세한 손길로 작업을 하면서도 농담을 곧잘 던졌습니다. 어르신, 진짜 대단하세요. 사진 찍으실 때 자세도 멋지시고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무슨 소리인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구먼. 이 손끝에서 정성이 느껴지니 더 잘 될 거요. 다운은 틈틈이 집에서 직접 구운 쿠키를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어르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달달해서 기운 나실 거예요. 달달하니 맛이 아주 좋구먼. 다운 씨는 사진 찍는 거 말고도 재주가 참 많구만. 그렇게 다운과도 자연스레 친해지며 스튜디오에 활기를 더해갔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저는 옛날의 자신감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마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떨림은 희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어느 날 서우진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해요. 제가 부족했던 걸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나도 내 덕분에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지.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서우진의 스튜디오에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사람들을 만나며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었지만 서우진과 윤다운이 곁에서 응원해주는 덕에 그 어떤 때보다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한창 사진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서우진이 무언가 생각이 떠오른 듯 다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이 녀석, 또 무슨 기발한 생각이냐? 요즘 젊은 애들 아이디어는 내 머리로는 따라잡기 힘들다. 서우진은 웃으며 의자를 끌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이 찍으신 거리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로 전시회를 여는 겁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라요. 노숙자분들의 삶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그런 전시회예요. 전시회라니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게다가 그런 건 이름난 작가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윤다운도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 요즘 사람들은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원해요. 어르신의 사진은 그냥 사진이 아니라 삶을 담은 작품이에요. 꼭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의 낡은 카메라가 담은 노숙자분들의 사진이 과연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데 돈도 들고 시간도 들 텐데. 서우진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도울게요.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갤러리 대여부터 준비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어르신은 사진과 이야기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윤다운도 맞장구를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꼭 해요, 어르신. 결국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설득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더 바빴습니다. 노숙자분들의 사진을 골라내고 사진마다 이야기를 적어 넣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분은 전직 목수셨다지. 손재주가 좋으셔서 쓰레기통에서 주운 나무로 새를 깎아 만들곤 하셨는데 그 눈빛이 잊히질 않아. 그 눈빛이 사진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그게 어르신 사진의 힘이에요. 사진을 한 장씩 고르며 저는 찍을 당시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아픔도 웃음도 삶의 흔적도 새삼스레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전시회 날 작은 갤러리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관람객들은 사진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떠나지 못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눈물을 닦으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가님,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세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저 사진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담았을 뿐입니다. 서우진이 뒤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보세요. 다들 이렇게 감동받고 있잖아요. 어르신의 사진이 사람들 마음에 닿은 거라니까요. 윤다운도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오늘 주인공은 어르신이에요. 전시회를 찾은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은 제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전시회 소식은 점점 퍼져갔고 결국 아들 태진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태진, 내가 여길 어떻게... 태진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시회 소식 듣고 왔어요. 아버지, 너무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늦었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태진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의 열정을 이렇게 뒤늦게 알게 되다니. 제가 그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내 열정을 알게 됐다. 그거 하나로 모든 걸 돌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내가 나가라 했던 그 집에서 내가 나올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생각이나 해봤냐? 태진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태진과의 대화는 짧았지만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서우진이 제 옆으로 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그래도 아드님이 용기를 내셨네요. 천천히 시간을 가져보세요.
내가 용서라는 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만 그래. 세월이 알아서 답해주겠지.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아들과의 갈등이라는 오래된 매듭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조용한 첫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스튜디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중년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사연이 깃든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작가 선생님 되십니까? 네. 제가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그는 살짝 긴장한 듯 명함을 꺼내며 건넸습니다. 저는 김인호라고 합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생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사업을 하신다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거리에서 사진을 찍는 노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찾아오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지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이 찍으신 노숙자분들의 사진과 이야기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때 노숙자로 지내며 희망조차 잃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에 저는 얼떨떨하면서도 놀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담아내신 사진들을 보며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그 사진 속 주인공들도 자기 모습을 보면 다시 살아내고 싶다는 희망을 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사진에는 삶을 일으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김인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프로젝트를 돕고 싶습니다. 후원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말에 마음이 벅차오르기도 했지만 과연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 대표님, 감사한 마음은 정말 큽니다만 저는 그저 거리의 한순간을 담아내는 늙은 사진사일 뿐입니다. 후원까지 받으면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일을 꼭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선생님의 사진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을 왜 주저하시겠습니까?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서우진이 적극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운명 같은 기회입니다. 김 대표님과 함께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제가 도울 테니 꼭 함께 하시죠. 그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단, 제 사진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기뻐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인호 대표의 후원 덕분에 장비와 자료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우진과 함께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 공원의 벤치에 앉아있던 노숙자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한 장 찍어드려도 될까요? 사진이요? 나 같은 사람을 찍어서 뭐에 쓰려고요? 이 사진이 누군가에게 의미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이 사진 한 장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지.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 찍어보세요. 안 찍는 것보단 낫겠죠? 카메라 셔터를 누르는 순간 그의 주름진 얼굴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고된 삶의 흔적과 어딘가 가슴 깊이 묻어둔 희망이 동시에 비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에 담았던 많은 노숙자 중에 조혜준이라는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 사진을 찍어달라는 제 요청에 반신반의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사진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난 이미 망했어요.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할 기회는 옵니다. 혜준 씨도 언젠가 이 사진을 보고 용기를 얻을 날이 있을 겁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전과 달리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취직했어요. 몫으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채용됐습니다. 선생님이 찍어주신 사진 덕분에 이력서를 쓰게 됐고, 그게 통했어요. 아니, 제가 한 건 사진 한 장 찍어드린 것뿐인데요. 모든 건 조혜준 씨의 노력 덕분입니다. 조혜준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시작도 못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은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발전했습니다. 김인호 대표의 적극적인 후원과 서우진의 열정 덕분에 더 많은 노숙자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세상에 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통해 사진이 단순히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스튜디오를 찾아온 김인호 대표와 차 한 잔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제가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구나 싶습니다. 김인호는 환한 미소로 제 말을 받아줬습니다. 선생님, 그 마음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이제 제 사진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며 느낀 인생의 교훈이 사진 한 장에 녹아들었고 그것이 다시 다른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공원에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노숙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진이었습니다. 태진은 여전히 조금 수척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손에 쥔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뭐, 늘 하던 대로 산다. 그런데 내가 여긴 웬일이냐? 태진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라 가족이랑 같이 나왔어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요. 멀리서 손녀 은비가 제잘거리며 뛰어오고 며느리 혜원이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비는 내 옆에 와서 내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저도 같이 사진 찍는 거예요? 그렇지. 은비야, 오늘은 너도 모델이 되는 날이다. 혜원도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금씩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나는 짧게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진은 쉬는 날마다 내 작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장비를 들고 다니며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괜찮겠냐? 아버지, 이게 제 마음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입니다. 힘든 건 괜찮습니다. 나는 태진이 더는 빈말을 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어느 날 은비가 내게 다가와 장난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예쁜 공주님 사진 찍어주세요. 나는 웃으며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공주님, 여기 서봐라. 밝게 웃어야 한다. 은비는 양손을 벌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나는 셔터를 누르며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 뒤에는 태진과 혜원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참에 가족 사진도 한번 찍자. 다 같이 모여봐라. 태진은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족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날 그냥 넘기면 안 되지 않겠냐? 혜원과 태진은 은비를 가운데 세우고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렌즈를 통해 그들의 따뜻한 모습을 담았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 우리는 공원의 나무 밑에 앉아 차를 나눠 마셨습니다. 태진이 갑자기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말을 할 날도 오는구나.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다. 이제부터 잘 살아야 한다. 태진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앞으로 가족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태진아, 우리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더는 과거를 붙들고 살지 말자꾸나. 그날 이후 태진과 나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태진은 내 작업을 돕고 혜원은 은비를 데리고 와 웃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점차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찍어둔 가족 사진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묶어주다니 참 고맙다.
이 카메라가. 이제 우리 가족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새로운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손녀 은비의 환한 웃음과 아들과 며느리의 따뜻한 표정은 내게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고 손을 맞잡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말입니다. 윤다오는 프로젝트의 홍보를 맡으며 제 손발이 되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직접 노숙자들의 사진을 포스터와 카드 뉴스로 제작해 세상에 알렸습니다. 작가님, 이 포스터 어떠세요? 사진이 돋보이게 심플하게 만들었는데요. 깔끔하고 좋긴 한데 조금 더 사람들 마음에 와 닿게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 작업이 무슨 상업 광고는 아니니까. 다오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럼 한 번 더 다듬어서 정감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 무렵 지역 기자인 오현주가 스튜디오를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프로젝트 이야기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사로 꼭 다루고 싶어요. 노숙자들에게 새 희망을 준다는 게 너무 멋지네요. 나는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감사하긴 한데 나는 그냥 사진 찍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주인공이지요. 그래도 작가님 같은 분이 있으니 이 프로젝트가 가능하지 않았겠어요. 이야기를 잘 전달해 볼게요. 오현주의 기사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거리의 예술가, 노숙자들의 삶에 새 빛을 비추다. 이 제목과 함께 실린 기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후원 문의가 빗발쳤고 사람들은 프로젝트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아침부터 후원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아요. 이게 다 기사 덕분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네.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닿을 수 있겠어. 어느 날, 첫눈이 내리는 날, 스튜디오 식구들과 가족들이 공원에 모였습니다. 손녀 은비가 눈을 보며 양팔을 벌리고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눈 와요. 너무 예뻐요. 나는 은비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웃었습니다. 우리 은비는 눈보다 더 예쁘구나. 가만히 있어봐. 할아버지가 한 장 찍어줄게. 그 옆에는 아들 태진과 며느리 혜원이 있었습니다. 둘은 살짝 어색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도 이리 와서 사진 찍자. 가족 사진 한 장 남겨야지. 아버지, 저희도요. 그래, 옆에서 손 놓고만 있지 말고 이참에 추억 하나 남겨보자. 윤다운과 서우진도 자연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저희도 껴도 되죠? 이제는 우리도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대들이 빠질 수는 없지. 렌즈를 통해 바라본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따뜻했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웃고 있었습니다. 셔터를 누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꼭 피로 맺어진 것만은 아니다. 서로를 위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지.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눈도 봤으니 따뜻한 차 한잔 하러 가자. 올해는 좋은 일만 있을 것 같다.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공원을 떠났습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의 사진은 우리 새로운 가족의 첫 장을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독자님들, 이제 그만 고민하시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감동과 만족을 안겨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